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경입니다. 물론 저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이고요. 우리 소피아 여성원은 2012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하면서 우리 소피아 여성원이 가지고 가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냐, 전문 진료 아이템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대학병원 산부인과의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불임이라든지 자궁근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했죠. 물론 부인과 의사이긴 하지만 산과 영역에 아기도 많이 받았고요. 제왕절개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받아준 아이들이 공부를 전부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쪽에서 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도에 개원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우리 소피아의 전문 영역으로 하지?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 요실금입니다. 소피 마르소, 소피아 로렌, 소피아라는 이름은 유럽에서요 굉장히 흔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튀르키예로 바뀐 옛날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죠. 그만큼 소피아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 옛말에 소피아면 소변을 뜻했습니다. 소변으로 간다를 소피 마렵다, 소변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의 이름을 여성병원이면서 요실금과 관련이 있다면 소변과 관련이 있겠다 해서 지은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됐겠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이 소피아라는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소피아 여성의원을 같이 한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피아 여성의원이라는 소피아라는 이름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요실금인데, 요실금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면서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의 종류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요실금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기침을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압성 요실금은요 영어로는 스트레스 유리너리 인컨티넨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앞에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먹으면 소변 나오나?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영어 표현에서 복압이 올라가는 그 물리적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 원인이 뭘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실금 하면은 비뇨기과 질환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비뇨기과 질환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산부인과 영역에도 비뇨부인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뇨부인과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요실금과 같은 비뇨기과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학회를 말합니다. 저도 거기 한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꼭 비뇨기과 의사만 또는 산부인과 의사만 진료하고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전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뇌수술을 하든 심장수술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하지만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부인 비뇨기과학을 전공한 저처럼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압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제가 개발한 K요뚝이라고 하는 요실금 치료용 임플란트를 개발해서
예전에 TVT, TOT, 그 다음에 미니실링, 비니실링에서 한 단계 넣어 나간 K유특기 미니실링으로 우리 소피아 여성원에서는 그 수술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발한 것은 2023년 작년에 식약처로부터 생산 및 품목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개발한 K요뜨기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마린이 느껴졌을 때 화장실을 빨리 안 가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화장실까지 가는데요, 시간이 뭐 한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그냥 줄줄줄 흘리고 가는 거. 또 문고리를 여는데도 막 소변이 나오고,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양변기에 앉아서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그냥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절박성 요실금의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있을 때 소변 전혀 안 나왔고 소변 마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하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불과 시간 2, 3분도 안 걸리는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소변을 막 줄줄 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약물 치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과 이 복압성 요실금을 놓고 보면, 복압성 요실금은 비교적 젊은 여성,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복압성만 있고 절박성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가지고 있지만 주로 복압성 요실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은 같은 요실금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좀 다르고요. 치료 방법도 좀 다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복압성 요실금은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K요뜨기를 이용한 미니실링 방법이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박성 요실금만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고요, 그냥 약물 치료 갖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노인분들은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인분들, 65세 이상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살았어요. 이게 죽고 사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세상 귀찮은 것이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수술적 방법보다는 인티마 레이저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와 거기에 약물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의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전주에 있는 여성 행복 디자이너 산부인과 전문의사 두재균,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